안녕하세요. 예비 신입생 여러분. 저는 화신사이버대학교 교학처장 양민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이 자리에 선 것은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 동안 학교를 다니시면서 꼭 알아두셔야 하는 학사 정보들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제목도 보면 2025학년도 1학기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네. 자, 여러 가지 학사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조금 학교 다니시면서 이제 알아두셔야 될 사항들, 그런 것들도 오늘 이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으니까요. 저와 함께 하나씩 화신사이버대학교의 학사 제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드릴 학사 제도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처음에 학점, 두 번째 수강제도, 세 번째 복수전공 및 부전공, 네 번째 조기 졸업 및 졸업 유예, 그리고 다섯 번째 비교과 프로그램, 여섯 번째 학사 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의사항, 이 순서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학점에 관한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보통 대학에서 학점이라고 하면 일주일에 1시간을 들었을 때 1학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1시간의 개념이 오프라인 대학과 온라인 대학, 사이버 대학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보니까 오프라인 대학에서는 50분 수업을 1시간이라고 본다면 온라인 대학, 사이버 대학에서는 25분 수업을 1시간이라고 봅니다. 자, 차이가 한 2배 정도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한 과목은 보통 3학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과목은 3학점으로 되어 있고 오프라인 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50분짜리 수업을 3개를 들어야겠지만 온라인 대학, 사이버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일주에 25분짜리 수업을 3개 들으시면 몇 학점이 되나요? 3학점을 취득하시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일주일에 75분 수업을 들으시면 3학점을 취득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프라인 대학과 온라인 대학에는 1시간의 개념이 조금 다르다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신입학 1학년부터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리고 2학년부터 혹은 3학년부터 학기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학교에 들어와서 입학하고 화신사이버대학교 입학하고 졸업할 때까지 앞에서 살펴본 학점을 몇 학점 이수해야지만 졸업이 가능한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신입학입니다. 신입학은 몇 학년이에요? 1학년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몇 학점을 이수를 해야 하는가 살펴보니 위에 여기 한번 보실까요? 140학점을 이수를 해야 합니다. 140학점을 이수를 해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3학점짜리 과목을 47과목을 들으셔야지만이 졸업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이 3학년짜리 47과목을 내가 듣고 싶은 거 아무거나 들어도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자, 어떠한 과목을 꼭 들으셔야 하는지 학교에서는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를 필수학점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전공 45학점입니다. 전공 45학점. 자, 45학점이면 이제 빨리 계산하실 수 있겠죠. 몇 과목인가요? 네, 15과목 이상을 들으셔야 하고, 그리고 교양을 30학점, 10과목이죠. 10과목 이상을 들으셔야 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거는 필수학점, 필수로 꼭 이렇게 들어주셔야 졸업에 대한 기본 요건이 충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반 과목이나 아니면 그 외 전공 교양 과목, 그 타 과목들을 타 교과 아니면 타 학과 과목을 다 들어서 총 학점이 몇 학점이 되어야 한다고요? 140학점을 취득하시게 되면 졸업이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1학년으로 들어오신 신입생 여러분들 140학점을 채우셔야 졸업이 가능하시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 140학점 중에서는 전공 45학점과 교양 30학점은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점도 반드시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아셨죠? 네. 자, 다음으로는 2학년 편입생 여러분들 여기 잘 봐주세요. 나는 2학년으로 들어왔는데 그러면 나도 140학점을 앞에 신입생들처럼 들어야 하나? 그건 아니고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졸업까지 인정학점 플러스 105학점을 더 들으셔야 합니다. 105학점을 더 들으셔야 합니다. 자, 앞에는 140학점을 들어야 했다면 2학년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105학점, 3학점짜리 35과목을 더 들으셔야지만이 졸업이 가능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에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자, 좀 궁금한 게 있죠. 앞에 보면 인정학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정학점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인정학점은 크게 동일 전공 인정학점과 타 전공 인정학점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우선은 동일 전공 인정학점입니다. 동일 전공이란 말은 뭔가요? 전적 대학에서 내가 했던 전공과 우리 화신사이버대학교에 입학했을 때의 전공이 같다 다르다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자, 전적대학에서도 사회복지학을 공부했고 그리고 화신사이버대학교에 와서도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다. 그러면 동일 전공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동일 전공일 때는 어떻게 인정이 되느냐? 우선 전공 12학점이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양이 18학점이 인정이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일반 5학점이 인정이 되어서 총 몇 학점요? 35학점이 인정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정학점 35학점에 그리고 나머지 105학점이니까 앞에서 살펴본 140학점이 되는 것이죠. 자, 내가 지난 전적대학, 지난 학교에서 대학에서 그리고 화신사이버대 동일 전공이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잘 봐주세요. 자, 그런데 내가 전적대학과 지금 우리 화신사이버대학의 전공이 다르다라는 경우 예를 들어서 전적대학에서는 사회복지학을 공부했는데 화신사이버대학교에 와서 한국어 교육학을 공부한다. 그러면 전공이 다르죠. 자, 이 다를 경우에는 인정학점도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전공. 당연히 전적대학과 화신사이버대학의 전공이 다르기 때문에 전공학점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교양학점을 30학점 인정해 드립니다. 그리고 일반학점 5학점을 인정해서 똑같이 35학점이 인정이 됩니다. 동일 전공이든 타 전공이든 35학점이 인정되는 것은 같지만 전공학점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2학년으로 들어오신 분들 내가 우선은 동일 전공인지 그렇지 않은지부터 살펴보시고 만약에 동일 전공이라면 내가 어떻게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도 꼭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3학년 편입학입니다. 아마 3학년 편입학 하시는 분들 그럼 나는 어떻게 되나? 라고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졸업할 때까지 학점을 어떻게 이수를 해야 하는지 잘 볼까요? 자, 보면 졸업까지 인정학점 여기까지 똑같아요. 인정학점 플러스 경우에 따른 졸업학점입니다. 자, 아까 전에 2학년 편입학 같은 경우에는 105학점을 추가로 더 들어야 했는데 3학년 편입학 같은 경우에는 인정학점 받고 그 다음에 졸업학점이 있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다르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도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3학년 편입학 역시 동일 전공의 인정학점과 동일 전공이 아닐 때의 인정학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우선 동일 전공일 때의 인정학점 한번 보실까요? 자, 먼저 전공은 21학점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교양은 30학점이 인정이 돼요. 자, 총 그러면 51학점이 인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일반 학점이 조금 달라요. 자, 볼까요? 총 인정 학점에서 전공 및 교양을 제외한 학점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70학점과 전적대학에서 졸업 취득 학점 중에서 낮은 학점을 인정합니다. 아,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일까? 아마 생각하시는 분 계실 텐데 제가 쉽게 예시를 들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셨죠? 자, 다음으로는 타전공 인정 학점입니다. 자, 타전공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공 학점이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전공 학점은 0학점. 인정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교양 학점은 똑같이 30학점이 인정이 됩니다. 또 일반은 어때요? 총 인정 학점에서 교양을 제외한 학점이 인정이 돼요. 70학점과 전적대학 졸업 취득학점 중에서 낮은 학점을 인정합니다. 이제 조금 복잡해요. 그죠? 이건 예시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리면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동일 전공 인정 학점일 때 예시를 한번 볼게요. 보면 전적대학의 졸업학점이 65학점, 내가 65학점을 받고 졸업을 했다, 전적대학에서 졸업을 했다 하는 경우는 일반 과목 14학점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14학점을 인정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여기에 21학점 그리고 밑에 30학점을 인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51학점이 돼요. 그래서 졸업학점에서 51학점을 빼면 몇 학점이 남아요? 14학점이 남게 됩니다. 14학점이 남게 됩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졸업을 위해서는 75학점의 추가 이수가 필요합니다. 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적대학에서 졸업학점이 예를 들어서 65학점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 일반 과목을 몇 학점 인정을 해주느냐? 전공이 21, 교양이 30이었으니까 51학점이에요. 그러면 65학점에서 51학점을 빼면 일반 과목은 14학점이 인정이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51 더하기 14니까 얼마예요? 51 더하기 14니까 65가 되죠. 맞아요. 그래서 75학점을 더 들어야지만 140학점이 되기 때문에 그쵸? 75학점을 추가 이수할 필요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본인이 전적대학에서 몇 학점으로 뭐 졸업을 하셨는지 잘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타 전공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역시 예시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똑같은 조건이에요. 전적대학의 졸업학점이 65학점의 경우 65학점을 받고 졸업을 했어요. 그 경우에는 일반 과목 35학점을 인정합니다. 왜요? 전공은 인정하지 않지만 교양은 30학점을 인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서 보면 30학점을 인정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졸업학점 65학점에서 교양 30학점을 빼면 어때요? 몇 학점이 남아요? 35학점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졸업을 위해서는 75학점의 추가 이수가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네, 좀 계산이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요, 여러분들. 그죠? 계산이 복잡하기는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전적대학 성적표에 보면, 마지막에 전적대학 성적표에 보면 내가 몇 학점을 총 취득하였는가, 그게 나올 거예요. 네, 그걸 잘 보셔야 합니다. 그걸 잘 보셔야지만이 내가 몇 학점을 더 들어야 하는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잘 보시고 혹시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학교로 연락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학점입니다. 신입생일 경우, 그리고 2학년 편입생일 경우, 3학년 편입생일 경우 몇 학점을 취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네, 조금 어려운 점도 있었어요. 그죠? 이런 거는 좀 어려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학교로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학점 하는데 여기에 주의하세요가 나왔네요. 주의하세요. 어떤 걸 주의해야 하느냐라면요. 내가 전적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개론을 들었어요. 동일 전공의 경우에 사회복지학 개론을 들었어요. 그러면 화신사이버대학교 우리 학교에 와서 사회복지학 개론을 들을 필요가 없느냐? 들을 수가 없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전적대학에서 사회복지학 개론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화신사이버대 우리 학교에 와서 사회복지학 개론 동일 과목을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수강 가능이라고 되어 있죠. 동일 과목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자, 왜 그렇냐? 과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살펴본 학점, 숫자로서의 학점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과목을 우리가 의미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특정 과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대학에서 들었던 과목이라 할지라도 우리 학교에 입학하시게 되면 그 과목을 다시 들으셔도 된다라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 계시다가 수강 신청할 때 신청을 똑같은 과목이라 할지라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수강제도에 대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수강제도 한번 볼까요? 수강제도 여기 보니까 정규 학기는 우선 직전 학기 성적이 3.0 미만이면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는 학점이 12학점에서 18학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4과목에서 6과목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게 보통이고요. 그런데 정규 학기에서 3.0 이상을 받았어요. 평점이 3.0 이상을 받았어요. 그럴 경우에는 12학점에서 27학점, 9과목까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궁금점이 생기죠. 나 이번 학기에 처음 들어왔는데 그러면 다음 학기, 2학기부터 이게 가능한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편입생의 경우에 2학년, 3학년 편입생의 경우에 전적대학 성적이 3.0 이상이다. 최종 성적이 3.0 이상이다. 라고 하면 첫 학기라 할지라도 27학점부터 수강이 가능합니다. 27학점 수강이 가능합니다. 한 번 더요. 네. 자, 3.0 이상이면 4과목에서 9과목까지 신청이 가능한데, 편입생, 신편입생, 1학년은 안 되고요. 2, 3학년 중에서, 분들 중에서 내가 전적대학의 마지막 성적이 3.0 이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첫 학기라고 할지라도 9과목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빨리 많이 듣게 되면 어때요? 졸업이 빨리 되겠죠. 140학점을 빨리 채울 수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입학하시는 편입생 여러분들 마지막 학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가 빨리 졸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첫 학기부터 27학점까지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계절학기입니다. 계절학기는 최대 9학점 3과목까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 예정학기예요. 졸업 예정학기는 4학년 2학기겠죠. 보통은. 그죠? 4학년 2학기에는 정규 학기와 동일하게 12에서 27학점, 적게는 18학점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최저 학점의 제한은 없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졸업까지 몇 학점을 들어야 한다고 했죠? 졸업까지 140학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134학점을 들었어요. 그러면 졸업까지 몇 과목만 들으면 돼요? 2과목만 더 들으면 되잖아요. 3학점짜리 2과목만 더 들으면 6학점이니까 140학점이 채워지죠. 그때는 2과목만 들으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졸업 예정 학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본인이 4학년 1학기 끝나고 내가 총 몇 학점을 들었는지 한번 쭉 계산을 해보시고 4학년 2학기에는 그 남은 졸업까지 140학점에서 모자란 숫자만큼의 과목만 들으셔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정규 학기에 최대 들을 수 있는 게 몇 학점이라고 말씀드렸죠? 9과목 27학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절학기, 방학마다 열리는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열리는 계절학기에서 들을 수 있는 최대 과목이 9학점입니다. 그러면 나는 정규학기에 27학점 듣고 계절학기 때 9학점 들으면 한 학기에 1학기, 여름학기 합쳐서 36학점 이수할 수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쉽지만 그거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총 한 학기에 들을 수 있는 학점은 27학점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상한선이 27학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정규학기에서 27학점까지를 내가 들었다, 이수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계절학기를 들으실 수가 없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주의사항 보면 단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한 학기 최대 27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과목의 수가 9과목, 계절학기를 포함해서 9과목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자, 수강제도였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으신가요? 네,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수강제도 두 번째 강의 수강 및 출석입니다. 자, 오프라인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가서 교수님이 뭐 출석을 부르거나 요즘 대학 오프라인 대학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전부 다 출석 체크를 다 하죠. 그렇다면 온라인 대학은 어떻게 출석 체크를 하고 그리고 강의는 어떻게 듣는가, 언제부터 들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볼까요? 강의는 매주 월요일 00시에 해당 주차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00시부터 들으실 수 있어요. 단 개강일은 10시부터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개강일은 10시부터 들을 수가 있어요. 1주차 월요일만 10시에 들을 수 있고요. 2주차부터는 여기에 되어 있는 것처럼 00시에 들을 수 있습니다.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가는 12시 있죠. 네, 그 00시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은 25학년도 1학기는요. 여러분들이 처음 학기를 맞이하게 될 이 25년도 1학기는 월요일이 아니라 화요일에 주차별로 개강이 이루어진다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돼요. 화요일입니다, 여러분들. 보통은 월요일 00시이지만 이번 학기만 1학기만 25학년도 1학기만 화요일에 주차별로 개강이 이루어집니다. 개강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3월 4일이 개강입니다. 이날이 화요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화요일에 주차별 00시예요. 00시에 주차별 개강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아셨죠? 네, 보통은 월요일이지만 1학기만, 다음 1학기만 언제라고요? 화요일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아셨죠? 자, 그렇다면 출석,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죠? 출석은 인정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1주차는 4주 동안 출석이 인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처음 이제 사이버대학에 오셔가지고, 물론, 전적대학, 사이버대학 다니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 사이버대학에 오셔가지고,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시스템은 어떻게 되지? 되게, 조금, 적응 시간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1주차 수업을 4주 안에만 들으시면 지각, 결석 아니고 출석으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28일 동안만 들어주시면 되는데 계속 4주면 좋겠지만 2주부터는 3주, 2주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2주차는 3주 동안 출석 기간을 인정해 드리고요. 3주차부터 마지막 주차까지는 2주 동안 그 출석을 인정을 해 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주차에 여러분들 이 사이버대학, 우리 화신사이버대학의 수업을 듣는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빨리 적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2주차는 3주, 3차는 2주 조금씩 줄어드니까요. 여러분들 이 기간 안에 꼭 출석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그리고 출석은 어떻게 하면 출석이 인정이 되느냐?
매 주차 교과목에서 정한 기준 시간 25분 이상을 수강한 경우에 출석이 인정이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맨 첫 번째 페이지에서 말씀드렸죠. 사이버 대학, 온라인 대학의 1시간은 25분으로 구성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분 이상의 수업을 들어주셔야지만이 출석이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학점 부여.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그 수업을 들어야지만이 내가 학점 A+부터 F까지라는 그 학점을 받을 수 있는가 보니까 교과목별 총 수업 시간의 4분의 3 이상. 한 과목이 보통 45시간입니다. 그래서 34시간 이상을 출석해야지만 학점이 부여가 됩니다. 만약에 이 시간보다 적다라고 하면 그 과목을 이수할 수가 없습니다. 이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대부분 다 출석 잘 해주시니까요. 충분히 다 잘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수강제도 세 번째 시험입니다. 네. 어떤 교육이든지 평가는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교도 당연히 시험이 있겠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자, 중간고사는요, 8주차에 실시합니다. 8주차에 실시하고요. 기말고사는 15주차에 실시합니다. 자, 시험은요, 일주일간 보실 수 있어요. 일주일간 보실 수 있는데, 어떤 요일을, 특정한 과목을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과목별 특정 요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어 교육계로는 꼭 월요일 저녁 7시에 쳐야 한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의 스케줄에 맞게 내가 주중에 너무 좀 바쁘다라고 하시면 주말 토요일, 일요일 해서 6과목이면 3과목 이렇게 시험을 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과목별로 특정 요일 없이 일주일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케줄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꼭 시험에 응시해 주세요. 아셨죠? 자,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네, 내가 다음 주 시험인데 갑자기 몸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가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자,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학칙 제13장 55조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병역,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시험 개시 전에 담당 교수의 승인을 얻어 추가 또는 별도의 형식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단, 불가항력으로 사전에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사유 종료 직후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내가 만약에 다음 주에 시험이 있는데 특히 군인이신 분들 다음 주에 군 훈련이 있다. 라고 하시면 그걸 담당 지도 교수님한테 말씀 주셔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 군 훈련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다른 날짜에 시험을 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겁니다. 또 하나 불가항력적으로 진짜 사람이 살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가끔 발생을 해요. 그죠? 종종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가끔 발생을 해요. 자, 그럴 경우에는 시험이 끝나고 나서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시험을 못 쳤으니 응시할 기회를 주십시오 라는 그 증빙 서류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시험을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꼭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잊지 말고 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자, 다음 수강제도 성적평가입니다. 시험을 쳤으니 당연히 그 성적을 알아봐야겠죠. 성적평가는 크게 이렇게 4가지 혹은 3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아까 보았던 출석이 있고요. 그리고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한 학기에 한 과목에 한 번 있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과별 아니면 과목별 특성에 따라서 토론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많게는 4개, 적게는 출석, 시험, 과제 이 3가지의 항목으로 여러분들의 성적을 평가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과목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뭐 출석은 몇 퍼센트 보고 시험은 몇 퍼센트가 반영되며 뭐 과제는 몇 퍼센트가 반영되는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그 과목별 강의 계획서를 저희가 전부 다 업로드 해 놓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강의 계획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성적의 평가는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 뭐 실습이라든지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대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도록 하죠. 자, 수강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재수강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재수강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F학점 재수강과 성적 상승 재수강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우선 F학점 재수강입니다. F학점은 뭐예요? 그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거예요. 그쵸? 내가 뭐 시험을 못 쳤다든지 아니면 출석이 아까 34시간 이상이었는데 거기 미달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F학점이 부여가 되는데 이 F학점으로 인해서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때 과목 이수를 위해서 재수강하는 것 그것을 F학점 재수강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난 학기에 공부를 조금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좋지 않게 F학점이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 학기에 동일한 과목을 들어서 F학점을 내가 다시 뭐 B나 A로 올릴 수 있는 것. 그걸 F학점 재수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성적 상승 재수강이 있습니다. 어떤 제도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미 학점을 취득한 과목 중 성적 상승을 위하여 재수강이 가능하며 이전 성적은 삭제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과목을 들었는데 나는 열심히 잘했어요. 뭐 과제도 내고 성적도 내고 했는데 막상 성적을 받아보니 내 기대보다 미치지 못했어요. 왜 그렇지?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그러면 이거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다시 한번 동일한 과목을 듣는 것 성적 상승 재수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열심히 했는데 C 플러스가 나왔어요. 근데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A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C 플러스도 그 과목을 이수하였다라고 보지만 좀 더 나은 성적을 위해서 한 번 더 그 과목을 듣는 것 그것을 성적 상승 재수강이라고 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 아까 원래 성적인 C 플러스 이전 성적은 삭제가 됩니다. 자, 이건 반대로 무슨 말이에요? 내가 C 플러스가 나와서 공부를 했는데 오히려 안 좋은 성적이 나와도 다시 C 플러스로는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고 재수강 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학점 포기입니다. 학점 포기가 무엇이냐 살펴보니 졸업이 가능한 140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때 학생 본인의 원에 의하여 가능하다. 내가 이렇게 쭉 계산을 해보니까 4학년 2학기에 졸업 학점이 채워졌어요. 140학점이 채워졌어요. 그런데 140원 채워져 있는데 보니까 이 학점은 별로 그다지 크게 높지 좋지 않은 성적이라서 이 성적을 지우고 싶다라고 할 때는 지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네. 자, 전제 조건, 큰 대전제가 뭐예요? 140학점을 우선 이수를 하셔야 돼요. 이상 이수를 하셔야 돼요. 143학점을 이수했으면 졸업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3학점에 대한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아요. 뭐 D라든지 D 플러스라든지 이렇게 해서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럴 때는 이 D나 D 플러스의 과목을 삭제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원해서요? 학생 본인이 원해서 삭제가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단 한 번 포기한 교과목의 성적에 대하여 어떤 이유로도 원상태의 복구가 불가하다. 나 처음에 계산해보니까 143학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까 D 플러스 받은 과목을 삭제했어요. 그러면 자기 계산으로는 140학점이니까 졸업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못 계산한 거예요. 140학점이었던 거예요. 나는 143학점인 줄 알았는데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140학점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3학점짜리를 지웠으니까 지금 137학점밖에 안 돼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거 내가 잘못 계산했어요. 이거 돌려주세요. 이거 다시 아까 D 플러스 학점 다시 살려주세요. 라고 말씀하셔도 그럴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럴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학점 포기를 할 때는 일단 먼저 자신이 정확하게 졸업학점인 140학점 이상을 이수하였는가 확인해 보시고 또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 없는 성적이라고 한다면 그 성적을 삭제해 주세요 라고 학교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 하면 되느냐? 매 학기 그 소정 기간, 학점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이 학점 포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네. 자, 다음 또 볼게요. 네, 수강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복수 전공 및 부전공이에요. 네, 여러분들 지금 아마 이제 학교 들어오시면서 난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서 사회복지학과에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려고 해요 라고 하면서 한 개의 전공을 생각하면서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한국어 교육 혹은 상담심리도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혹은 스마트팜도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이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게 바로 복수전공과 부전공입니다. 자, 복수전공과 부전공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취득을 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복수전공입니다. 복수전공은 말 그대로 뭐예요? 자기 졸업장에 전공이 2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전공이 2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전공 플러스 추가 전공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학 전공 그리고 한국어 교육학 전공 이 2가지의 전공, 2가지 전공을 모두 다 이수하시는 것 그거를 복수전공이라고 합니다. 이 복수전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공 과목, 추가 전공의 전공 과목 4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자, 아까 여기에 한국어 교육학이었으니까 한국어 교육학 과목을 42학점 이수하게 되면 주전공과 함께 복수전공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부전공하고는 좀 어떻게 다르냐 보면 주전공 사회복지학이라고 합시다. 추가전공 한국어 교육학이라고 합시다. 아까 복수전공은 전공 과목 42학점을 이상 이수했을 때 복수전공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부전공 같은 경우에는 전공 과목을 30학점 이수했을 때 부전공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점에서 한 12학점 4과목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쵸? 네. 자, 30학점 이상 이수했을 때는 부전공이라고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주전공 플러스 추가전공 42학점 이상 들었다 복수전공. 주전공 플러스 추가전공 30학점 이상 들었다 부전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냥 42학점만 들어도 다 되느냐? 그냥 30학점만 들어도 부전공이 되느냐? 그건 아니고 이 42학점과 주전공 전체를 들었을 때 평균 평점이 3.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복수전공을 신청할 때도 3.0 이상이어야 하고 그리고 인정을 받을 때 졸업할 때도 3.0 이상이어야지만이 복수전공과 부전공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면서 내가 이 과목도 이 학과도 조금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그럴 때는 이 복수전공과 부전공 제도를 활용해 보시는데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신청과 졸업 모두 3.0 이상을 취득하셔야 한다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복수전공과 부전공이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자, 다음으로 조기 졸업과 졸업 유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기 졸업입니다. 조기 졸업은 말 그대로 뭐예요? 졸업을 빨리 한다, 늦게 한다? 빨리 한다라는 뜻이죠. 자, 졸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가? 당연히 전체 학년 총 이수학점이 140학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졸업 학점의 기본이에요. 그쵸? 네. 그리고 앞에 복수전공과 부전공과 마찬가지로 평균 평점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조기 졸업이 가능해요. 빨리 졸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기 졸업하면 4년 중 최대 1년까지 단축이 가능한데 이건 1학년 신입생의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네, 140학점 이상 이수하셔야 되고 평균 평점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면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두세요. 다음엔 졸업 유예입니다. 유예니까 뒤로 미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졸업을 뒤로 미루다라는 뜻인데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뭐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땄지만 평생 교육사 자격증도 따고 싶고 뭐 기타 다른 자격증도 더 취득하고 싶어요. 그래서 졸업을 조금 미루는 제도를 졸업 유예라고 합니다. 자, 졸업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였어요. 140학점 이상도 되고 충족하였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업 보완을 목적으로 졸업을 뒤로 미룰 수 있는 제도가 졸업 유예 제도입니다. 그런데 뭐 계속 몇 학기 계속 유예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최대 4학기, 즉 2년까지만 졸업 유예가 가능합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조기 졸업과 졸업 유예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제 공부 시작하시면서 나는 빨리 졸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조기 졸업 제도를 아니면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졸업 유예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학과 공부에 대해서 제가 쭉 수강제도라든지 뭐 학사제도 이렇게 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하신사이버대학교에는 이런 거 외에도 비교과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설치하여서 여러분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교과 프로그램이 무엇이냐 보니까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별도로 개설하는 프로그램을 비교과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네, 교과가 아닌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시험도 없고 뭐 성적, 과제, 뭐 출석 이런 게 대해서 전혀 구애받지 않는 프로그램들을 비교과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학습 역량 및 교양 프로그램으로 개설이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나중에 학번 이제 부여받으시고 입장하셔서 들어오시면 이러한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홈 트레이닝이라든지 일본어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커피 다들 좋아하시니까요. 네, 핸드드립하는 이 커피라든지 이러한 또 사회복지사 하고 싶으신 분들은 실습을 꼭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 실습 이러한 것들을 프로그램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비교과 프로그램은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그럴 때마다 저희 학사 지원팀에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부담 없이 그냥 들어가서 보시면 재미있게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비교과 프로그램 두 번째로 멘토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멘토링이 뭐냐? 여러분들 이제 학교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어떻게 시험을 쳐야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과제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막막하십니다. 그쵸? 막막해요. 자, 그럴 때 학교에서 미리 공부를 하고 있는 선배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을 연결시켜 드릴 겁니다. 그걸 멘토링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멘티, 학교 생활에 빠른 적응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죠. 그리고 멘토, 선배 학우님들을 이야기합니다. 기존의 2, 3, 4학년들 학우님들, 선배 학우들의 학교 생활에 대한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전수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과제는 어떻게 써야 하면, 어떻게 쓰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시험 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들 선배님들한테 많이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내년 1학기 멘토링을 실시합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아마 문자 메시지나 아니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예고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꼭 신청해 주셔가지고요. 이 멘토링 프로그램 반드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25학년 1학기 학사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잠시 설명드렸지만 25학년도 1학기는 3월 4일 화요일에 개강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의 학사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개강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월 4일이고요. 종강은 6월 16일입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아까 8주차에 실시한다고 했죠. 자, 4월 22일부터 4월 28일까지가
중간고사 기간이고요. 기말고사 15주 차에 실시합니다. 6월 10일부터 6월 16일까지가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1학기 동안 공부하신 그 성적을 언제 확인할 수 있느냐? 6월 24일부터 6월 26일 3일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1학기의 대부분의 일정이 다 끝이 나게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방학이 시작이 되어야겠죠? 방학은 6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네. 6월 17일 언제 오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네, 여러분들, 와, 벌써 방학이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네. 자, 1학기의 학사 일정입니다. 죄송합니다. 학사 일정입니다. 자, 요런 일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희에게 연락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어디로 연락을 하면 되느냐? 문의사항은 학교 질문답변 게시판. 질문답변 게시판이 여러분들 학번이나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시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대표전화 1588-5215로 연락주세요.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를 받을 수 있는데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는 저희 전화 응대가 불가하다는 점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홈페이지 여러분 학번하고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갔는데 안 돼요. 에러가 생겼어요. 오류가 생겼어요. 그럴 때는 999-0141번부터 2번까지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과별로 이제 전화번호를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스마트팜학과, 융합스포츠학과, 여러 학과들을 여러분들이 입학을 하시잖아요. 네, 거기에 담당 직원 선생님들과 통화할 수 있는 번호를 제가 여기에 남겨두었습니다. 사회복지학과부터 스마트팜, 농수산복지학과까지 이렇게 전화번호를 쭉 남겨두었으니까요. 내가 속하는 학과가 어디인지 확인하시고 전화번호도 옆에 하나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더 빠른 학과에 대한 응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문의사항은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네, 제가 많은 것에 대해서 학사제도나 수강제도나 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쉽게 읽어보시라고 저희가 홈페이지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요. 대학생활 가이드라는 곳이 있을 겁니다. 네, 여기 희망 소식이라는 것도 있고 학사 일정이 쭉 있는데요. 밑으로 계속 내려보시면 대학생활 가이드라는 이러한 메뉴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여기 누르고 들어가시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학사 제도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으니 한번 꼭 읽어보실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제가 조금 한 50분 정도, 학사 제도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학교에 입학하신 걸 환영하고요. 제가 항상 여기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시면서 너무 잘해야겠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조금은 느긋한 마음으로 내가 지금 현재 목표로 한 자격증도 좋고요. 아니면 졸업도 좋고요. 네, 그 목표만 보고 천천히 하루에 1시간씩만 꼭꼭 맞추어서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진짜 빠른 시간 아닙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현재 목표하셨던 것들을 분명히 이루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그 목표를 이루실 수 있도록 저희 화신사이버대학교 전 교직원은 여러분들을 많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 저희 학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교학처장 양민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